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 이혜림입니다. 자, 간밤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FOMC 회의 안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금리가 동결되었음은 물론 금리 인하 올해의 횟수 3회에서 2회로 줄어들지 않고 3회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4.6%로 올해 연말에 금리 전망까지 잘 수순대로 갈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도 그렇게 매파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조금 더 가까웠다라는 판단이고요. 오늘 3대 지수가 다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 사상 처음으로 5,200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흐름을 나타냈고 나스닥 지수는 1%대의 강한 상승을 나타내면서 아주 우호적인 모습을 나타냈는데 마이크론의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특히 가이던스 전망도 좋게 나오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힘을 여전히 발휘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삼성전자가 5%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아주 국내 증시의 화랑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나스닥 지수의 이런 강한 모습을 어떻게 국내가 받아들일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주중 이 위크, 슈퍼 위크데이를 아주 무탈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강한 상승의 움직임 오늘 클로징 라이브에서 직접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아주 좋은 분위기였는데 월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전만 해도 파월이 어떤 말을 할지 다들 긴장하면서 혼돈세를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FOMC가 끝나고 결국 금리가 동결되는 상황이 진행이 됐고, 물론 6월 이후에 계속 고점이 진행되고 있지만 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높은 수준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연준에서 이제 올해 말까지 4.6%까지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이제 한 0.75%포인트 인하하는 동안에 0.25%포인트씩 3번 정도 인하할 것을 이제 반복하면서 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S&P 500이 5,20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고 다우지수도 발표 직후에 400포인트나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의소비재나 대형주 기술주들이 다들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넷플릭스가 다들 1%대 상승 보이고 테슬라가 오랜만에 2%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지표 관련해가지고 모기지협회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6.97%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이제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리가 동결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파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소매 판매가 3.5% 정도 올해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전국 소매연맹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인플레이션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들 소비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까지 꾸준하게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성을 부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유 재고에 대한 발표도 있었는데 원유 재고가 195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예상치가 120만 배럴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크게 감소했고 휘발유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되는 330만 배럴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5년 평균보다도 한 3% 정도 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말씀하셨듯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지금 EPS 42센트 발표했는데 예상치가 24센트 손실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수익이 또 크게 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한 5억 달러 정도, 5억 달러 가까이 이렇게 더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도 한번 들썩이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보고 오늘 밤 미국장에 이제 소비주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나이키, 페덱스, 룰루레몬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지금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 하락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남아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도 직전 분기에 매출이 좀 정체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되고요. 지금 나이키는 지금 주가를 간신히 $100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슈가 될 만큼의 어떤 실적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가이던스가 제대로 발표되지 않는다면은 주가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무래도 이제 FOMC 얘기 그리고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별말을 안 했습니다. FOMC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5.25%, 5.50%, 그 사이 범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동향에 대해서 이제 FOMC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전망을 2.4%에서 2.6%로 살짝 높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살짝 올라가더라도 경기가 회복되는데 별 지장이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경제 전망을 대폭해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기존에 12월 달에 1.4% 전망하다가 2.1%로 아주 빠르게 높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4% 살짝 넘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4% 수준에서 버텨줄 것이다. 그러면서 일자리 증가가 굉장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의 이제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5명 정도가 2번 정도만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9명은 3번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평균치가 3번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파월 의장도 이제 2시 반에 인터뷰를 했는데 역시나 뭐 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주가가 더 올라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할 계획, 기존에 갖고 있던 계획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인플레이션도 2%대로 우리가 잘 마무리할 것이다. 이렇게 또 신뢰를 밝히면서 시장을 더 안정시키고 상승시키는 그런 데 일조를 했습니다. 네. 자, FOMC는 오늘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현지 연결해서 집중 분석 들어볼 예정이고요. 특히 실업률도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고 인플레가 좀 끈적하긴 하지만 목표대로 잘 가고 있기에 금리 인하 수순대로 연 3차례 진행할 것이다 라고 좀 세기를 박았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EPS가 손실이 예상되었는데 완전 반전이 이루어져서 플러스 수익이 났고요. 지금 급등 흐름으로 시간 외에서 애프터마켓에서 진행이 되면서 오늘 국내 좀 반도체주들 한 번 더 들썩이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도 주셨네요. 자, 업종별 종목별 흐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헬스케어와 에너지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업종이 1% 내외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신 서비스와 임의 소비재 업종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지난밤에 이제 임의 소비재 쪽에서는 갭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소비 관련주들이 한 4% 내외의 빠른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에너지 업종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에너지 업종은 크게 보면 정유산업하고 에너지 장비 산업이 대표적으로 나눠지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자원 탐사를 하는 산업이 있고요. 그리고 채굴을 위한 자금 쪽 산업하고 이제 파이낸스 쪽하고 장비 산업들로 그렇게 또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난밤에 쉐브론에 대해서 목표가 상승이 이어졌는데 보면 이제 쉐브론이 최근에 이제 헤스하고 이제 인수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데서 조금 주춤하고 있었는데 파이프 샌들러에서 목표 가격을 $180로 이렇게 올렸거든요. 비중 확대 의견을 내면서 그 이후에 지난밤에 미즈호에서 나온 게 이제 쉐브론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고 그리고 목표가를 살짝 올려가지고 $200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수준에서 한 30% 내외의 그런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헤스와의 인수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인데 최근에 이제 몰리풀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엑슨모빌이 지금 가이아나의 스타브록이라는 그 석유 블록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헤스 지분이 한 30% 된다 이렇게 권리를 좀 인정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모습이 있었고 투자자들이 헤스의 어떤 인수 비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제 주식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지금 미주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퍼가 한 13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가배당 수익률이 한 4.2% 정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펀더멘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투자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쉐브론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이제 유가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 140에서 $160 구간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경우에 밴드를 갖다가 상향 돌파하게 되면은 미주에서 예상한 것처럼 $200까지 또 충분히 오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인텔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마이크론 얘기를 드리면서 반도체 쪽 괜찮다 했는데 인텔도 역시 반도체 쪽에 좋은 소식 가져왔습니다. 인텔에 대해서 백악관이 $85억 이 칩스 지법에 근거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이제 어떤 공장 신설하는 데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칩스에는 $527억 규모의 자금이 있고요. 이 중에
칩 제조와 관련해가지고 약 390억 달러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85억 달러를 지원을 하는 건데 이 다음 후속으로 이어지는 기업들이 바로 삼성전자하고 대만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삼성도 지금 미국 정부한테 지원금 받으려고 지금 물밑에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수준 상황이고 얼마를 받게 될지 규모에 대한 문제이지 받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국 이제 반도체 시장에 또 한번 좋은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인텔이나 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장 완공 시기가 좀 지연이 되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워낙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다지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이제 트럼프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4억 5,400만 달러 지금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워렌 버핏이나 이런 투자자들한테 기부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수목적법인 회사죠. 이제 DWAC라는 이 디지털 워드 애퀴지션이라는 이 회사를 갖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트럼프 미디어 이 회사를 이제 인수 합병을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이 트럼프 미디어 지분을 갖다가 우회 상장해서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켜가지고 한 40억 달러 정도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합병 승인을 위해서 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돼가지고 지난밤에 이제 DWAC가 한 빠를 때는 한 4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마감에서는 10% 중후반대로 이렇게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인텔이 간밤에 속보가 있었죠. 백악관에서 이 보조금 지급을 받게 되면서 그 다음의 절차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우리나라 기업이 아닐까 하는 좀 기대감 있다라고 분석이 되었고요. 반도체주들 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실적 호조 경쟁이면서 같이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급등 흐름도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클로징 라이브였습니다. 김태수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